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그 부동산 시장에 아직도 암흑기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부동산 대책으로 금리 이 부분도 그렇고 또 대출 관련해서 규제를 하고 나서 서울이 좀 살아나는 듯 했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원위치가 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적정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아직은 형성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게다가 우리 그 지방의 경우에 뭐 대전을 비롯해서 대구, 특히 대구는 더 심하죠. 부산 이런 그 대도시 광역권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당연히 연계되어 있지요. 일반 경기가 선행이죠. 그리고 우리 부동산 경기는 후행이라 볼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전체적인 경기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한 증거로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은 우리 지수가 3천을 넘은 지 오래됐어요. 물론 현 정부에서도 이 우리 증권 특히 주식 그 지수를 5천까지 올리겠다라고 코스피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전반적인 경기가 이제 제자리를 잡아갈 것 같다라는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동산 투자는 지금까지 투기 개념 또는 뭐 투자 개념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원래 원시적인 방법 자체가 아파트, 신규 아파트 분양받아서 아니면 뭐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늘 언제나 부동산 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이 자산은 늘 올라가게 돼 있지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 차익을 바라보는 것이 전통적인 투자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 경기가 특히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가격이 안정되어졌을 때 이때 시세 차익은 실제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게 93년도, 97년도가 되겠네요. 이때쯤 새로 도입된 부동산 투자 방식인데 이게 리츠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츠. 여러분 뭐 들어보신 분도 계셨을 테고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리츠는 말 그대로 이게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이잖아요.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의 개념이죠. 물론 이거에 대해 이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화면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이 콘텐츠를 이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또 새로운 지평 리츠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투자 방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리츠는요, 소액 투자자들이 리츠라는 곳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10만 원이면 20만 원, 뭐, 1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우리가 1000만 원 가지고 1억 가지고 뭘 투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츠라는 법인이 있는 거죠. 이 법인에서 투자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투자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츠 그 법인에서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임대해서 매매 수익이라든지 또 자산 가치가 상승하니까 매각 차익이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또 아니면은 임대 관리를 해서 임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께 보시다시피 리츠의 구조가 투자 그리고 운영, 수익 분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단계에서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죠. 이분들의 자금을 모아서 리트를 설립합니다. 지금 많이 설립되어 있어요. 또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어서 투자자는 주주가 되는 거고요. 또 이 주식은 상장되어지면 주식회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또 말하자면 주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 리츠 회사에서는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운영을 하게 되겠죠. 이게 모인 자금으로 이 리츠가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고 여러분이 매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형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니까 모아서 자금을 모아서 전문 자산 관리 회사를 통해서 운영합니다.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구조상 또 법률상 배당하게 돼 있죠. 당연히 배당해야죠. 주식은 주식에서 배당하다시피 이것도 배당을 하죠. 발생한 수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개념이고, 수익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임대료 수익과 자산 가치의 상승에 따른 매각 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 나 대신에 이 법인에서, 리츠 법인에서 투자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르면 매각해서 차익을 돌려주고, 또 건물이든 뭐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임대리 수익이 생기니까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해준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츠의 원리, 다시 말하면 돈의 흐름과 배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츠의 현금 흐름은요, 투자자가 리츠로 출자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자들이 자금을 출자해서 리츠를 설립하고 또 운영 자금을 제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리츠는 그럼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는가? 리츠는 부동산에 관여하는 전문 법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리츠는 모은 자금으로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하는 거죠. 리츠는 그런 거예요. 자산 관리를 대행해 주는 거죠. 세 번째로 부동산은 리츠를 통해서 임대 수익과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매각 차익이 발생하겠죠. 리츠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네 번째로 리츠는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고 주식처럼 시장에 자유롭게 거래가 됩니다. 이것이 부동산 투자의 신개념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리츠의 장점과 투자에 대한 매력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접근하기가 쉽지요. 소액으로도 고가의 우량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시스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도 접근성이 매우 좋다, 문턱이 낮다 이런 뜻이고요. 국내에 있는 리츠는 평균 4 내지 8%의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른 그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또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주식도 이게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금을 투자한다, 아니면 뭐 달러에 투자한다, 환차익을 얻기 위해서, 또 그동안은 또 부동산에 투자했다 했을 때 리스크를 투자한 우리 개개인이 감당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깨끗이 소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높은 배당 수익이 온다 이런 얘기고, 또 뛰어난 유동성이 있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쉽게 거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현금화가 용이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금화가 용이한 게 부동산에서는 그동안 아파트였고 주식이었죠. 주식은 뭐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처분하면 바로 수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뛰어난 유동성,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에 투자해서는 요즘은 현금화가 되기가 매우 어려운 그 형국이죠. 그거에 비해서 주식시장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어서 현금화가 가능하다, 용이하다 이런 얘기고, 또 부동산 전문가들이 자산을 관리해서 리스크를 분산시켜준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매우 분산시켜준다. 포트폴리오를 적용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금 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 대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과연 대전의 경우에도 리츠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리츠는 전국적입니다. 하지만 저도 대전에 살고 있고 대전 부동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전 부동산과 이 리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전 부동산 시장의 주요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세종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와 인접한 혁신 도시로서 혁신 도시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대전역 혁신 도시 그리고 연축 혁신 도시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전은 광역 교통의 허브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대 들어서 오피스와 지식산업센터가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 그 충남도청과 대전역 사이에 도심융합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미 법이 통과됐고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지식산업센터가 아주 많이 늘어날 겁니다. 실제 이렇게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고 또 최근 5년간 평균 임대 수익률이 사실은 전국 상위권이에요. 우리가 경기가 좋다 안 좋다 하더라도 현재 공실률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뭐 겨우 3 내지 5% 정도 되고 있어요. 이 정도는 매우 양호한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정부 기관도 있고 과학연구소, IT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바로 그곳이 대전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임차 소유가 가능하다.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그 한번 한번 모델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전 중심 오피스 리츠 투자 모델인데요. 예를 들어본 거 모델입니다. 투자자 1000명이 각각 100만 원씩 총 10억 원을 모집했다 이거죠. 그럼 리츠에서 두 번째로 부동산을 매입해야 되겠죠. 부동산만 매입해야 돼요. 사실은 이 리츠는 대전 둔산동에는 신축 오피스 건물을 매입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문 자산 관리 회사가 임대 관리를 하게 되겠죠. 이랬을 때 정부 기관 및 스타트업 입주가 되면서 월 7,500만 원의 임대료 수익을 얻는다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수익 배당을 해야 될 텐데 수익 배당 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간 9억 원의 수익이 생기고 또 경비 차감해야 되겠죠. 운영 비용들이 있으니까 이러고 나서 7.2억 정도 배당한다. 투자자당 연 7.2%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모델을 한번 제가 제시해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그 실제로 대전에서 실제 사례, 리츠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성공 요인이 무엇이는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것이 대상이 되었는데, 하여튼 땡땡 대전 오피스 리츠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대전의 경우에는 정부 기관이 매우 많이 내려와 있죠. 물론 정부 종합 지방청사 컴플렉스 둔산에도 있고 또 대덕 연구단지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축이라든지 대전 혁신도시 도시융합특구에서 IT 기업이 당연히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대전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금융권도 매우 활발하고 뭐 이러한 환경들이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23년도 상장을 했어요. 그래 공모액이 855억 원 정도 조성을 했거든요. 평균 배당 수익률이 6.8%였고 현재 공실률 2%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되고 있고 대전 혁신도시 여기는 대전역 혁신도시예요. 대전역 혁신도시 연축 그리고 과학벨트 개발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곳이 대전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성공한다. 또 앞으로도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포트폴리오도 말씀드렸는데 요게 말이죠. 자, 결론 삼아 말씀드릴게요. 유의할 점을. 자, 리츠의 가치는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 수단이 맞습니다. 소액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요. 제가 여러분 리츠에다 투자하라고 한 데서 100% 시체말로 몰빵하지 않을 거잖아요. 주식도 해볼 것이고 아니면 뭐 땅도 좀 사볼 것이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뭐 투자를 하실 텐데 이른바 이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에요. 리츠의 가치는 어쨌든 우리 소액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제 그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님들이 연령대가 50대 60대 제일 많으십니다. 지금 가장 여유 있을 때입니다. 금전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 소액 투자를 해서 연금처럼 여러분께서 매월 수익이 들어오는 것도 매우 매력적이고 여러분의 노후 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은요, 혁신도시가 아주 최고의 코어죠. 그리고 과학기술 중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전 부동산 시장의 성장세를 활용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투자 전에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역량으로 확인도 하시고 또 여러 전문가들한테 또 문의도 하시고 또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있는다든지 안정 종류는 무엇인지 가부간에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임차 수요는 실제 얼마인가? 이게 그들이 어나운스 하는 대로 이게 맞는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배당 정책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배당했고 실적은 실제 어떠한 자산관리회사인지, 그리고 이 자산관리회사의 전문성과 신뢰도는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도 다 파악하시고 투자를 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일단 상승세에 있다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의 적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공실률이 증가하냐? 공실률 증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익 배당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금리 변동은 어떤지, 내가 은행에 1억을 맡겼을 때 아니면은 여기 투자했을 때 수익률과 이자도 비교해 보시고, 또 금리 변동에 따른 배당 수익률 영향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리츠에 투자하는 것도 새로운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말씀으로 부동산 투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댓글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제가 모르면 또 공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도록 우리 채널에서 말하자면 지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제가 드리는 정보가 늘 도움이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 널리 여기저기 소문 내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